꽃님이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고 나니 엘사가 왔어요. 강한 추위에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올겨울 난방비 그대로 다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난방비는 한번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신청 기한 지나면 대상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시는지 한번 보셔요. 사실 나라 지원은 많이 까다롭습니다. 저도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땅 차이니 한번 알아보시죠. 저는 20년 넘게 시니어 생활복지 상담을 해온 김도연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이 분명히 있는데 몰라서 신청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꽃님이님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가 난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기존 지원 말고도 추가 지원까지 예고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신청 안 하면 단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자동으로 챙겨주는 건 없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 복잡할 것 같다, 귀찮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면 대상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난방비 고지서 보고 한숨 쉬고 계신 꽃님이님들 많으실 겁니다. 보일러 온도 낮춰놓고 외출할 땐 아예 꺼놓고 밤에도 이불 여러 장 덮고 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이 무엇인지 바로 정리됩니다. 어디에 전화하면 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요즘 난방비 때문에 걱정되시는 꽃님이님들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했던 지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같은 동네에 사는 72세 최순덕님이라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를 거의 안 켜고 지내셨어요. 새벽엔 추워서 잠도 자주 깨고 몸도 점점 굳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추웠냐면요. 집에서도 패딩 입고 계시고 손은 항상 주머니에 넣고 계셨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울 정도였대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적게 드시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최순덕님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었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였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매달 나가는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었는데 몇 년을 그냥 버티고만 계셨던 거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도 안 하셨대요. 그냥 추운 게 당연한 줄 알고 지내셨던 겁니다. 제가 직접 동행해서 신청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겨울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보일러를 마음 놓고 켜고 집안이 따뜻하니까 몸도 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겨울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런 꽃님이님들 정말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 알아도 신청이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들의 겨울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꽃님이님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체크리스트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전 신청 팁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난방비와 직접 연결되는 지원 제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꽃님이님들이 바로 오늘부터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핵심은 대상 여부만 해당돼도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가구원 수에 따라 수십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정부가 추가 확대를 공식적으로 예고한 상태거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지원도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올해만 해도 작년보다 지원 금액이 늘었어요. 제가 만났던 69세 박영수 님은 대상인 줄 모르고 있다가 신청 후 겨울 난방을 마음 놓고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뭐였냐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 년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1인 가구셨는데도 겨울 한철에 받는 금액이 꽤 됐거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전화번호는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연결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을 넘기면 그 해는 끝이라는 겁니다. 올해 신청 못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도 해당되고 생각보다 많은 꽃님이님들이 대상일 수 있어요. 꽃님이님들은 이 제도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입니다. 이건 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깎아주는 제도예요. 에너지 바우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까지 포함됩니다. 동절기에는 지원폭이 커져서 체감이 커요. 여름에는 몇천 원 정도인데 겨울에는 만 원 이상 깎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72세 이순자님은 매달 나가던 도시가스 요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이셨는데 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신청하고 나서 첫 고지서 받으셨을 때 정말 놀라셨대요. 생각보다 많이 깎여서 나왔다고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 가시면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혹시 도시가스 쓰고 계신 꽃님이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지역 난방 에너지 복지요금입니다. 지역 난방을 쓰시는 꽃님이님들은 따로 챙겨야 하는 제도예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많이 쓰시잖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줄어듭니다. 68세 김영호님은 몇천 원이라도 계속 쌓이니 겨울이 훨씬 부담이 덜하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작은 돈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5천 원이면 겨울 넉 달이면 2만 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죠. 실천 방법은 지역 난방공사나 관리사무소의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내가 복지요금 대상인지 물어보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도시가스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난방 방식이거든요. 꽃님이님들 집은 어떤 난방 방식인가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는 사랑원 난방비 지원 결과 확인입니다. 이건 이미 신청하신 꽃님이님들만 해당되는데요. 혹시 작년이나 올해 초에 사랑원 난방비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추첨 경쟁률이 매우 높았고 결과는 문자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했는데 아직 확인 안 하신 꽃님이님들 꼭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당첨됐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문자가 스팸함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신청 못 하셨어도 내년에 또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림 신청 같은 거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전기요금 복지 할인입니다. 이것도 많은 꽃님이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난방비라고 하면 가스만 생각하시는데 전기 난방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기장판, 전기히터, 온풍기 같은 거 쓰시면 전기요금이 엄청 나오거든요.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신청하면 매달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세 정미숙님은 전기장판 2개 쓰시는데 이 할인 받고 나서 겨울 전기요금이 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나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인터넷 어려우신 꽃님이님들은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6번째는 연탄 쿠폰입니다. 요즘도 연탄 떼시는 꽃님이님들 계세요. 특히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 많으시죠. 연탄값도 만만치 않은데 정부에서 연탄 쿠폰을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주 대상이고 지역마다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67세 한철수님은 이 쿠폰으로 겨울 연탄값 부담을 많이 덜었다고 하셨어요. 7번째는 긴급복지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건 갑자기 어려워지신 꽃님이님들을 위한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셨다든지 질병으로 소득이 끊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소득 기준이 평소 복지제도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다른 지원은 안 받지만 긴급복지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하시면 돼요. 8번째는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이런 데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어떤 데는 독거노인만, 어떤 데는 장애인도 포함하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꼭 내가 사는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70세 김순희님은 서울시 자체 지원 덕분에 에너지 바우처하고 중복으로 받으셨어요. 국가 지원이랑 지역 지원이랑 따로니까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꽃님이님들 사시는 지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아시나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지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매년 겨울 전에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건이 매년 바뀔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될 수도 있고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 작년에 탈락했다고 올해도 안 될 거라고 포기하시는 꽃님이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막상 다시 확인해 보면 올해는 조건이 바뀌어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2번째는 신청이 자동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한 번 받았다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대부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매년 신청해야 하고 복지 할인도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고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자동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다가 안 나와서 당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행정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자동 갱신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헷갈리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뭐냐면요. 확실하지 않으면 매년 가을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되니까요. 3번째는 주소 이전 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사 가시면 지원이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소 기준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대부분이라서 이사 가시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74세 박경희 님이 딱 이 경우셨어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가셨는데 도시가스 복지 할인이 끊긴 줄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고지서 보고 놀라셨어요.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사 가실 때는 기존에 받던 지원을 정리해서 메모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었는지, 새 주소지에서 뭘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만들어 두시면 편합니다. 4번째는 가족이 대신 확인해 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꽃님이님들 혼자 챙기기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제도도 많고 신청 방법도 다르고 서류도 필요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조카, 친척 중에 젊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해요.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고 서류 떼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요즘은 복지로 사이트 같은 데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젊은 사람들이 도와드리면 빨라요. 제가 상담할 때 보면 자녀분들이 관심 가지고 챙겨주시는 경우에 훨씬 많은 지원을 받으세요. 부모님 혼자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금액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한 달에 몇천 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겨울 넉 달 모으면 몇만 원이에요. 1년으로 치면 더 커지고요. 그리고 여러 지원을 겹쳐서 받으면 금액이 꽤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도시가스 할인에 전기요금 할인까지 합치면 한 겨울에 몇십만 원 아낄 수 있어요. 이게 작은 돈인가요? 절대 아니죠. 71세 송영자님은 처음엔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다 합치면 겨울 한철에 100만 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섯 번째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이런 것들인데 이걸 미리 떼놓으시면 신청이 훨씬 빨라요. 요즘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하면 서류를 무료로 뗄 수 있는데 이것도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가서 한꺼번에 떼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한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 다 알려주세요. 일곱 번째는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보통 여름부터 신청 시작하는데 놓치면 그 해는 못 받아요. 그래서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시거나 자녀분 전화번호 옆에 메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매년 7월 첫째 주에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라는 겁니다. 그때쯤이면 대부분 신청 시작됐거나 곧 시작할 시기예요. 여덟 번째는 이웃하고 정보 공유하는 겁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끼리 이런 정보 나누시면 정말 도움돼요. 한 분이 받으면 다른 분들도 대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나시면 이런 얘기 나누세요. 나는 이거 받았는데 너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서로 놓친 거 챙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복지사나 상담사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사회복지 담당자가 계세요. 그분들한테 내 상황 설명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다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꽃님이님들 도와드리는 게 그분들 직업입니다. 오히려 물어보셔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열 번째는 온라인 정보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복지로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자녀분들이 대신 찾아보시거나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 받으신 꽃님이님들은 직접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복잡하다고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꽃님이님들의 권리예요. 꽃님이님들은 이 중에서 몇 가지 하고 계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난방비는 참고 버틸 문제가 아니라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하는 문제예요. 잘못된 상식은 대상이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방법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늘려도 꽃님이님들이 신청 안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신청 안 하면 영원입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만 해도 겨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원들을 다 합치면 겨울 한철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따뜻하게 난방하고 영양제도 사드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어요. 추운 겨울 움츠러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지원 다 받으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뭘까요? 추위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난방비 걱정에 스트레스 받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경제적 부담도 줄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하는 겁니다. 내가 난방비 지원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전화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가요? 도시가스 할인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다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전화할 때 메모할 준비하세요. 담당자 이름, 필요한 서류, 신청 기한 이런 거 다 적어 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자녀분들 계신 꽃님이님들은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이 보시고 부모님 대신 확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금방 찾아보고 신청도 대신 해줄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님 대신 자녀가 꼭 챙겨야 할 겨울 복지 지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이 모르면 부모님이 놓치는 지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꼭 보세요. 그리고 혹시 난방 방식별로 어떤 지원이 가장 유리한지 궁금하신 꽃님이님들 계시면 다음 영상에서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난방, 연탄 이렇게 난방 방식별로 최적의 지원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꽃님이님들 상황 한 줄 남겨주세요. 어떤 난방 방식 쓰시는지, 어떤 지원 받고 계신지 궁금한 게 뭔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